네, 오늘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현장의 분위기와 함께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정말 또 귀하신, 준비됐습니까? 네. 네. 우리 오늘 정말 귀한 강의 준비했는데요. 우리 안민현 팀장님께서 오늘 아델리카, 우리 화장품 아델리카로 메이크업 전문가 되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저희 안민현 팀장님은 그 애터미 뷰티 스쿨 1기 졸업생이세요. 저랑 같이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그때 하실 때도 정말 이 메이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게 또 배우시려고 하고 또 지금 정말 또 많은 발전 그 전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그 전과 후가 정말 그걸 많이 또 공유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 오늘 꿀팁 정말 또 많이 배워 가시고요. 오늘 실습 이거 한번 하는 거 보고 또 사장님들께서 실습을 하시면서 내가 한번 진짜 이 아델리카로 전문가 한번 되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메이크업으로 정말 사업가로서 그런 사업가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민영 팀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메이크업을 할 때 우리가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늘 하던 습관대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던 대로. 그리고 내 피부에 맞게, 내 얼굴에 맞게 어떻게 화장을 하는지 잘 모르시고, 그리고 나는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사업가적인 이미지를 줄 것인가, 이거를 이제 초점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고, 따라하실 분은 이게 제 강의가 끝나고 함께 따라하는 시간 가지면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첫인상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첫인상이 나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시 좋게 보려면 몇 번을 만나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60번이래요. 내가 처음에 인상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60번이라는 횟수를 아낄 수도 있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인상을 심어줄 것인가를 좀 고민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첫인상은 초도 효과라고 해서 심리학 용어인데요. 처음 본 이미지가 강렬하게 남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내 이미지가 이제 강렬하게 남겠지. 그리고 그건데 어떤 인상을 심어줄 것인가에 좀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화장을 예쁘게 해야지, 화장을 잘 해야지보다는 좀 더 신뢰감을 준다거나 내가 좀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그리고 전문가답다 뭔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메이크업에 좀 초점을 두고 그냥 깔끔한 느낌으로 나는 일을 하러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나한테 좀 더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할까에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료로 비포 애프터를 좀 만들어 가지고 저희 아델리카 제품 같이 이제 내가 이렇게 메이크업 시연을 해주거나 내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썼냐 뭐 발랐냐 참 예쁘다 이랬을 때 내가 옛날엔 이렇게 화장했는데 요새 내가 이거 배워서 훨씬 예쁘지 않아? 색깔도 너무 예쁘지?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하나씩은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네, 넘어갈게요. 제 걸로 이제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 메이크업 실습을 받으면서 제가 모델을 했을 때 딱 절반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기본 베이스 메이크업의 절반은 이제 전문가분께서 해준 메이크업, 옆은 제가 평상시에 하고 다니는 생 메이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얼굴에 윤곽이 살아나고 더 또렷해 보이는 인상, 그리고 좀 비어 보이지 않게 좀 또렷한 느낌을 많이 주는 메이크업을 제가 받았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본인들이 하나씩 오늘 배우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제 보완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로는 이제 뭔가를 수정을 한다, 이런 느낌이고, 메이크업 화장품의 이제 목적은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짧게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화장을 하면 얼굴형부터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어느 부분이 좀 짧고 어느 부분이 좀 넓고 어느 부분이 좀 길다라는 걸 파악하면 화장으로 긴 부분은 좀 짧아 보이게, 넓은 부분은 좁아 보이게,
때로 좁은 부분은 좀 넓어 보이게 이제 보완을 하면서 얼굴의 균형을 맞을 수 있도록 황금 비율을 맞춰주는 것을 우리가 메이크업으로 할 수 있는데요. 얼굴형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계란형, 그리고 좀 동글동글한 둥근형, 그리고 사각형, 좀 각이 진 얼굴, 그리고 역삼각형, 턱은 뾰족한 그런 얼굴형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얼굴형이 다 계란형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내 얼굴형에 맞게 메이크업으로 보완할 수 있다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메이크업의 순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앱솔루트 6종을 바르는 기초 메이크업입니다. 이렇게 기초 메이크업을 하고 난 후에 두 번째로 이제 페이스 메이크업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파운데이션까지 바르는 피부 보정이 이제 2차적인 메이크업이고요. 3차적인 거는 이제 색조, 립이나 아이나 이제 포인트 메이크업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3차 메이크업인데 저희가 오늘 할 것은 페이스 메이크업이랑 포인트 메이크업 2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실습을 하면서 들은 내용을 열심히 적었거든요. 근데 적고 나니까 총 7단계의 페이스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냐? 우리는 보통 선크림까지 바르고 바로 어떻게 바르죠? 콜라겐 앰플 쿠션을 바르지 않나요, 여러분? 그쵸? 근데 제가 이 화장품을, 이거를 배우면서 느꼈던 게, 아, 이렇게 여러 겹을 바르는데도 뜨지 않고 지속적이고 잘 묻어나지 않는구나. 이때 느꼈어요. 이게 좀 전문가 메이크업인 게 여러 겹 얇게 발라서 뜨지 않고 오래 가는 메이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를 이때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콜라겐 쿠션만 바르면 마스크에 엄청 많이 묻어나기도 하고 지속성이 좀 떨어진다고 느낄 때도 있잖아요. 촉촉하게 보이긴 하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을 했을 때 훨씬 더 지속력이 높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데 제가 저희 센터에서 설명을 다 하고 시연을 하고 또 따라 했더니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델분 모시고 순서대로 하는 모습 보이면서 이제 따로 이게 빨리 끝내놓고 따라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헬로 해시 글로우 베이스를 정말 좋다고 그 전문가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해시 글로우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베이스가 아니라 광채 프라이머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피부 결 정돈을 1차적으로 해주고요. 그러면서 우리 피부가 이제 반짝거리게 보일 수 있는 역할을 함께 해줘요. 그 톤 정리, 결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보통 이거를 쓰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옛날에 이렇게 짜서 막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발라줘야 하냐면 손등에 적당량을 덜어주고요. 손등에 이렇게 적당량을 덜어주고 제 숨소리인가요? 너무 이렇게 좀 얇게 여러 겹을 발라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건 퍼플 안 하고 손으로 할게요. 보여드릴 수 있게. 피부 결을 따라서 얇게 펴 바르는 거를 그리고 이렇게 피부 결 반대 방향으로 하시지 말고 피부 결을 따라서 얇게 발라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걸 반쪽만 하는 거예요? 네, 따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반쪽은 나중에. 시연은 반쪽만 해드립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를 전체적으로 바르는 것도 좋은데 그냥 얼굴에 볼록한 부분 있잖아요. 광대, 이마, 코끝, 턱끝 이런 식으로만 발라주셔도 얼굴에 윤곽을 잡는 데는 이제 무리가 없고요. 근데 그래도 나는 전체적으로 발라서 얼굴 전체 톤업을 좀 시켜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얼굴 전체로 발라주시는 것을 발라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게 손등에 덜어서 쓰는 게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얇게 여러 겹 발라준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퍼프로 쿠션을 바르더라도 뭉치게 바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밀리고 뜨기 쉽기 때문에 정말 메이크업은 무조건 얇게, 두껍게 바르고 싶으면 여러 번 바르라고. 얇게 여러 번이 초점 포인트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도 바른 쪽과 안 바른 쪽의 광이 조금 차이 나요. 얼굴 한번 틀어보실래요? 이쪽 이렇게. 조금 달라요, 광채가. 이렇게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이것까지만 바르고 나가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네, 요게 진주 파우더가 들어가 있어서 은근하게 광을 내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네, 좀 전문가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손으로 바르기보다는 도구를 사용하라고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똥 모양의 퍼프입니다. 이 똥 모양의 퍼프는 평상시에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쓰셔도 좋고 우리 이런 퍼프는 뭉치기 쉬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걸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얘로 꼭꼭 눌러주는 느낌으로 하면 되는데 일단 21호 비비크림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손등을 팔레트처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이나 손가락에 바로 얹어서 사용하시기보다는 손등에 덜어서 살짝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래서 한 방에 퍽 하기보다는 살짝 통통통 해서 적당히 해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물방울 퍼프를 사용해서 중앙부터 외곽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좀 더 먼저 발리고 우리가 얼굴은 이렇게 360도로 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잡티가 있다고 여기까지 다 발라버리면 어떻게 볼까요? 얼굴이 이렇게 퍼져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머리 결이나 머리 그 헤어라인, 턱 라인은 굳이 꼼꼼히 젓가락? 좋아요. 내가 낯설어서 이거를 뭐 나이가 들면은 살짝 이렇게 기미가 올라오고 하면서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은 컨실러로 섞어서 추가로 이제 커버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눈두덩이를 잘 안 발라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바르고 나면 눈두덩이랑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눈두덩이는 진하게 바르기보다 남는 마지막에 다 바르고 남는 소량으로 톡톡 얹어주듯이 발라주면 좋습니다. 제가 눈두덩이를 안 발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눈두덩이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이 있어서 끼일까 봐 잘 안 바르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럴 때는 정말 남는 소량으로만 발라주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런 똥퍼프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런 새 있잖아요. 콧대 여기 사이나 콧망울 사이에 이런 끝부분으로 펴 발라주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이크업 도구를 사용해 주면 좋습니다. 실제로 내가 연습을 집에서 해보고 다른 사람을 해주는 거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훨씬 더 공부가 많이 또 내 얼굴을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그냥 뭉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끝부분으로 살살살살 펴 발라주면 좋아요. 그리고 콧망울도 똑같이 하얗게 안 해도 돼요. 콧망울이 어두우면 콧대가 좀 더 높아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되게 엄청 많이 바른 것도 아니고 꼼꼼하게 바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얇게 여러 겹 레이어드한 것만으로도 되게 피부톤이 화사해지셨어요. 그런데 약간의 기미가 살짝 있으시니까 제가 이 컨실러를 섞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컨실러는 리퀴드 타입이라서 이렇게 한 1대1 정도 섞어주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비율은. 그래서 이렇게 좀 섞어서 색깔이 살짝 노래지긴 해요. 그런데 잡티는 색이 좀 더 진하기 때문에 좀 노래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붉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붉은기도 이렇게 커버해 주시면 좋아요. 붉은기도 컨실러랑 섞어서 커버를 해주면 훨씬 더 매트하면서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뽀송해 보이는 피부결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실습하면서 여러 사람이 이제 각각 자기 얼굴에다가 하고 오는 걸 봤는데 톤 호수를 잘못해가지고 목이랑 얼굴의 경계가 너무 심하게 져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쓰는 호수를 잘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제가 지금 컨실러 섞어 바르기 하는데 나는 BB랑 컨실러 섞어 바르는 단계도 뛰어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냥 처음부터 매트 커버감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 그런데도 조금 커버가 안 된다면 그 부분만 컨실러를 그냥 콕 집어서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해주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픽싱 쿠션은요. 제가 1호라고 적어놨잖아요. 내가 평상시에 23호를 쓰든 13호를 쓰든 픽싱 쿠션은 무조건 1호를 쓰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이게 얘만 쓸 때는 내 피부 톤에 맞는 걸 사용하면 좋은데 이때 요런 식으로 화장을 할 경우에는 이 픽싱 쿠션 1호가 하이라이터 하는 개념이에요. 이 볼록한 부분만 밝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1호를 사용을 추천을 드리고 내가 때마침 다 써서 새 거예요. 요걸로 해야 조금 확 안 찍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걸 한. 제가 엄청 진하게 찍지도 않았거든요. 중앙 부분만 이렇게 해서 너무 딱 여기만 찍으면 안 되고 조금 퍼져 보이게 살짝 터치를 제가 세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두드리듯이 저희끼리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계속 두드려 주래요. 그래서 얼마나 두드려요 하니까 자기 나이만큼 두드리라고 그러시긴 했는데 그만큼까지는 안 두드려도 사실 되고 뜨지 않는 느낌으로만 잘 흡수시켜 준다는 느낌으로만 세지 않게 두드려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 베이스 메이크업까지 했고요. 제가 여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칠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운데만 밝혀줘도 얼굴이 자연스럽게 입체적으로 되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되게 뽀얘졌어요. 아까 처음에 하고 왔던 혹시 비포 애프터가 요대로 이제 비포 애프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다음에 우리가 지속력이 있으려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루스 세팅 파우더 잘 안 썼거든요. 저도 이게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리고 이게 이렇게 퍼프가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이 퍼프를 잘못 쓰면 손에 점이 이렇게 이 동그라미가 따다닥 찍혀요. 그리고 근데 이거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희 이제 메이크업 전문가 브러쉬가 있는데 가장 큰 브러쉬입니다. 이게 바로 파우더 브러쉬인데요. 이 파우더 브러쉬로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살살 굴리면 이게 많이도 안 묻어 나와요.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 이렇게 살짝 묻어 나오거든요. 이때 한번 탁 털어주시고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튕기듯이 살짝 해야 돼. 우리가 이걸 잘못 바르면 이렇게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쓸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게 밀려요. 밀리고 줄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가루를 내 얼굴에 흩뿌린다 라는 느낌으로 요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좀 통통통통 요렇게. 그러면 매트 뽀송해졌지만 뜨지도 않고 뭉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이 가루가 내 기름기를 잡아줍니다. 이때부터 이제 지속력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만 해줘도 하루 종일 지속력이 충분히 좋아지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비슬림 브론저로 얼굴의 윤곽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게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브론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사선 모양의 브러쉬를 사용해 줍니다. 내 얼굴 모양에 따라서 이 브론저로 윤곽을 잡아줄 때 나는 약간 계란형이라 좀 크게 건드릴 건 없어요. 근데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을 깎아준다. 우리 수술은 돌려깎기 한다고 하잖아요. 이 브러쉬로 이 색깔로 돌려깎기를 해주는 건데 난 좀 얼굴이 옆으로 넓어. 둥글어 하시는 분은 여기 세로로 좀 깎아주시고 난 길어 한 가로로 깎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각이 졌어 하면 각이 나온 부위에 이 색깔로 올려주는 건데 이게 가장 진한 색깔은 얼굴에 너무 윤곽이 진하게 나서 비추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앞에 두 가지 색상을 이렇게 묻혀서 좀 브러쉬 속으로 흡수를 시켜주고요.
바로 이렇게 얼굴에 얹으면 가루가 확 묻어나기 때문에 한 번은 꼭 이렇게 털어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보면 잠깐만요. 얼굴형이 둥글어요. 그래서 옆을 좀 쳐줄게요. 그리고 이거를 칠 때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또 똑같이 이렇게 튕기듯이 너무 쓸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둥글지만 사이사이에 광대나 이런 게 신경이 쓰인다 하면 광대 쪽을 좀 쳐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턱은 제가 그냥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안에서 밖으로 빼듯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샤프한 느낌을 주실 수 있어요. 잘못하면 내 턱 모양 그대로 깎아서 얼굴이 그냥 작아지기만 했지 뭐라고 해야 되지? 턱 모양 그대로 이렇게 깎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깎아줘야 되는 부분만 깎아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깎으면 얼굴 똑같습니다. 그냥 조금씩 다르게 부위를 조금씩 다르게 깎아주셔야 되고 옆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여기 살짝 광대가 있죠. 그럼 저는 광대 쪽에 꼭 볼터치 하듯이 살짝 쳐주면 그럼 이 광대도 살짝 앞에서 봤을 때 없어 보여요. 세게도 안 했습니다. 살짝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 기어 보이는 부분 살짝 이런 데는 좀 진하게 그냥 막 문질러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데는 잘못 문지르면 이렇게 한 줄이 싹 생겨버려요. 아픈 사람, 여기 패여 있는 사람처럼.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브러쉬 잡는 스킬을 조금은 혼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과한 터치는 하지 말 것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여기 이제 마지막 단계가 하이라이터, 이제 반짝거리는 모습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픽싱 쿠션 1호로 하이라이팅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얼굴에 이제 좀 광이 나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밝아 보이는 거 말고 광이 나줘야 되는 것을 우리는 3D 하이라이터로 사용해서 할 건데요. 사실 이은영 실장님도 그러셨지만 이 브러쉬는 솔직히 저희는 비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쓸게 돼요. 이렇게 자꾸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전문가 브러쉬를 꼭 하나는 구비하셔서 쓰시는 게 좋고, 요것도 역시나 파우더 브러쉬로요. 살살 굴려주면 우리가 입자가 조금 굵은 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얼굴에 불어나면 조금 뚝뚝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털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어떻게 하라 했죠? 흩뿌리듯이. 이것도 또 쓸어주시면 안 됩니다. 흩뿌리듯이 톡톡톡 이렇게. 얘는 얼굴 전체 하면 얼굴 전체가 아니 얼굴 전체가 반짝거려서 또 이렇게 광대가 이렇게 드러나 보인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상상을 해가지고 얼굴 전체가 너무 반짝거리면 얼굴이 튀어나와 보이니까 이렇게 튀어나와야 할 곳에만 톡톡 해주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봤는데 조금만 더 반짝거렸으면 좋겠다 하면 한 번 더 돌려서 얹어주시면 좋아요. 이마나 요 광대 쪽은 조금 더 올려도 크게 과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기본 페이스 메이크업이 단계가 끝났어요. 이게 처음에는 하다 보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얼굴을 다 하고 나면 한 10분 걸릴 거예요. 우리 전문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시간을 메이크업 하더라도 10분 만에 한 것처럼 보이도록 자연스러워야 한다. 이게 이제 신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게끔 여러 겹을 했지만 여러 겹을 한 만큼 떠 보이지 않고 두꺼워 보이지 않는 메이크업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속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광도 올라오고요. 네, 여기 이제 그 다음이 눈썹인데요. 눈썹은 얼굴의 지붕이라고 할 만큼 정말 중요한 부위입니다. 우리가 눈썹을 잘 못 그리니까 아니 주성 선생님 눈이 맞췄잖아. 네, 집중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눈썹이 얼굴에 지붕이라고 할 만큼 정말 중요한 아이고, 어떡하지? 웃음보가 터져가지고. 아유, 네. 그래서 내 얼굴에 맞는 눈썹을 그리는 게 정말 중요한데 내 얼굴이 좀 갸름하다 하면 일자 눈썹이 좋아요. 근데 내 얼굴이 조금 둥글다 뭐 아니면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다 이러면 일자보다는 눈썹 산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 좋고 그리고 내가 얼굴 조금 각졌다 하시면은 아치형인데 요게 보통 우리가 아치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것보다는 살짝 일자와 함께 눈썹 산이 살짝 있는 느낌 요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너무 이렇게 네, 되어 보입니다. 자꾸 웃긴 말만 생각나는데 잘 그렸다. 잘못 그리면 그렇게 잘못 그리면 그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얼굴형에 따른 눈썹 모양을 고르는데 내 얼굴이 약간 둥글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눈썹 선을 살짝 강조하는 눈썹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못 그려지는. 맞아요. 문신하시는 분도 있고, 그럼 문신한 모양에 맞게,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내 피부 톤에 맞게, 머리 색깔에 맞게 그리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한 장 넘어갈게요. 안 넘어가지네요. 그래서 보면 지금 저희가 아델리카 브로우 아이브로우가 세 가지 색상이 나와요.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이렇게 있는데 그 그레이 색상을 보통 많이 사용하세요. 그 브라운하고 라이트 브라운은 정말 피부가 하얀 사람 아니면 잘 안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라이트 브라운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눈썹이 진하니까 눈썹 색상이 진하니까 라이트 브라운이랑 너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 색깔이 까만 사람은 그레이나 브라운 계열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아까 제가 비슬린 브론저를 사용을 했었죠. 저희 브러쉬 중에 이렇게 생긴 그 촛불 모양이라고 말할게요. 촛불 모양 같은 작은 브러쉬가 있어요. 조금 부드러운 브러쉬거든요. 이 브러쉬로 눈썹의 전체 베이스를 한번 잡아볼게요. 앞머리는 솔직히 너무 진하게 하시면 안 돼요. 짱구가 되기 쉬워가지고 뒤에 라인부터 잡아줍니다. 근데 이미 눈썹에 문신이 되어 있으셔서 약간 붉은 되거든요. 바탕만 살짝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탕을 잡아주는데 이게 눈썹의 모양도 여기 보면 내 눈썹 꼬리, 코, 눈끝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내 눈썹이 와야 되는 건데 막상 그렸더니 너무 관자놀이까지 간다 이러면은 잘라주세요. 거기까지는 그리면 안 됩니다. 이론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래서 제가 요 아델리카 브로우로 앞을 막을게요. 아이고. 눈썹 앞머리는 잠깐 칠판을 써도 될까요? 아이고, 아이고. 눈썹이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그려요. 여러분 그렇게 그리시지 않나요? 그쵸? 뭐 아니면 밑으로 그리든 막 가로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시죠. 근데 이렇게 그리시는 게 아니라 결 따라서 앞머리는 이렇게 눈썹처럼 그려준다. 지붕은 이렇게 내려준다. 그리고 눈꼬리 끝, 눈썹 끝은 이렇게 해준다. 하면서 그려주면 진짜 자연스러운 눈썹이 됩니다. 이렇게 모여지는 느낌으로 그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색칠하듯이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그려서 짱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결을 따라서 그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리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으로 색칠을 해서 바탕을 깔았으니까 그리고
이거 처음에 당황하실 수 있어요. 내가 눈썹이 많이 비어 있어서 하라는 대로 그렸는데 너무 짱구 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는 스킬이 부족해서. 그러면 여기 뒤에 브러쉬 소리 있잖아요. 그걸로 조금 문질러 주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스머징이 됩니다. 머리카락 색깔이 약간 갈색이세요. 그래가지고 눈썹 끝은 여기까지로만 맞출게요. 근데 앞에 보면 눈썹이 가늘고 얇아서 굳이 그레이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랑 여기가 너무 색깔 차이가 많이 난다 하면 제가 좀 더 자연스럽게 그레이 톤을 섞어봤어요. 어때요? 훨씬 더 갈색처럼만 안 보이고 살짝 부드러워지거든요. 아까는 너무 갈색만 둥둥 떠 보였는데 그레이를 살짝 섞으면 눈 앞머리랑 비슷하게 그레이가 색깔이 원래 내 눈썹이 있는 것처럼 살짝 그렇게 보여요. 한 가지 색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썹 틀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거의 다 완성이 되는 눈썹 상태고 이 사이사이에 너무 비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까는 촛불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단단한 브러쉬가 있어요. 이 브러쉬로 중간색으로 이 부분만 정말 손이 많이 가요. 근데 이렇게 한번 배우고 나면 나중에는 정말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되실 거예요. 저희가 포토제닉 메이크업도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오늘은 정말 데일리 수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내가 앞머리 눈썹이 저 같은 경우에 눈썹이 오늘 색깔을 죽였어요. 더 밝은 색으로. 눈썹 털은 까만데 까맣게 칠할 수는 없잖아요, 눈썹을. 그래서 이제 요 우리 아이브로우 카라 마스카라거든요. 눈썹용 마스카라를 맞죠? 아, 진짜요? 하나 넘어갈까요? 네. 왜 이게 안 될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한 거. 네, 이렇게 눈썹이 빈 곳부터 비슬린 브론저로 얼굴형에 맞는 전체 틀을 잡고 아이브로우 펜슬로 결 따라서 한 개씩 그린다. 그리고 브러쉬 뒤쪽에 있는 브러쉬로 가볍게 스머징 해주고 아이브로우 카라로 마무리를 하는데 아이브로우 카라는 잘못하다 보면 또 살에 쓸어요. 우리가 이렇게 쓱 하다 보면 그러면 또 짱구가 됩니다. 그렇지 않게 하려면 띄워서 눈썹 털만 처음에 한번 반대로 해주세요. 반대로. 이렇게 하면 반대쪽이 한번 밝아지거든요. 이렇게. 잘 보이세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결 따라서 앞머리 쪽을 위로 이렇게 해주세요. 위로. 그리고 뒤쪽은 아래로 쓸어줍니다. 어때요? 눈썹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진해도 진해 보이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겹을 했고 아까 그레이 톤 했을 때는 좀 더 진해 보였을 거예요. 근데 브라운을 살에 닿지 않게 털만 염색을 밝게 해줬더니 훨씬 더 부드러운 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썹을 그리는 단계가 끝이 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인데 저희가 아이섀도우까지는 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기본 베이스까지만 하는 걸로 이제 데일리 메이크업은 짰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호수가 1호 데일리 브라운 색상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데일리 브라운 메이크업 그 색상으로 기본적으로 이 눈가에 있는 유분기를 좀 잡아줄 거예요. 1번 여기 보이시죠? 아이 팔레트 중에 가장 큰 1번 아이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티가 안 나시는 분도 있어요. 티가 안 난다고 해서 뭐 더 티나게 바르실 필요는 없고 근데 좀 더 나는 여기 음영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은 살짝 더 진한 요 정도 색으로 발라주셔도 되는데 너무 진하게 하면 꼭 쌍꺼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되니까 조절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요 베이스 메이크업이 약간의 펄감이 있고 눈 여기 눈 살짝 위로 떠보실래요? 위로 하늘 보세요. 여기도 아래도 살짝 칠하겠습니다. 계속 위에 좀 봐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유분기도 잡고 베이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델리카 옛날에 그 세트 샀을 때 슬림 라이너 펜슬이 있던 거 기억하세요? 그거 제가 쓸 줄을 몰라서 잘 안 쓰게 됐던 제품이었는데 이번에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은지를 좀 배워왔습니다. 요 펜슬로 내 속눈썹 사이사이 비어있는 흰색 살을 채워주는 거예요. 네, 아니요, 여기, 방금 그 페이지 맞아요. 갈색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요건데, 뭐 이렇게 또 뾰족하게 깎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하는데, 나 혼자 집에서 그린다 하면 여기를 잡고, 여기 잡고 살짝 들어 올리세요. 눈 앞머리 속을. 그래서 그냥 거울을 보고 살살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잠깐 잡겠습니다. 문신이 되어 있죠. 이 자리를 얘로 채워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속눈썹 사이를 눈물 난다. 처음에 조금 보실 수 있습니다. 평생에 처음이네요. 이런 거 바라면.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살짝 들게요. 이게 색조를 제가 진하게 하지 않은 것도 이걸 눈물 따갑죠. 난다. 잠깐 닦아. 저희가 지금 한 게 없어서 번질 게 없어요. 눈을 근데 감아야 돼. 라이너는 평상시에 그리면 조금 한두 시간 지나면 이렇게 밑에 팬더가 돼서 잘 안 그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분처럼 문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신을 하지 않고도 약간 네, 제가 이게 보면 거의 점막까지 다 칠하는 느낌으로 칠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점막을 안 칠하고 진짜 속눈썹 살만 딱 하면 떴을 때 털 밑에 점막이 하얗게 보여요. 그게 안 보이게 해주시는 거에 조금 초점을 두셔야 되고 그러면 너무 진하지 않아요? 너무 그래요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단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엄청 텐션이 좋은 요런 빳빳한 요 브러쉬 있죠? 요 브러쉬로 이 방금 제가 그린 아이라이너 점막을 따라서 가장 진한 색인 이 5번을 콕콕콕 너무 과하지 않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따라서 흐트러트리면서 한번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번지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너무 까맣게 안 보여요. 아프진 않았죠? 네, 눈이 시린 거죠? 너무 빨개졌는데. 잠깐만요. 이건 안 해가지고. 네, 그래도 제가 시연은 해드려야 되니까 정성을 다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아이라이너 위에 그냥 한번 하얀색으로 기름을 잡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색, 비슷한 색으로, 짙은 색으로 가로 타입으로 번지는 거 막아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지속력을 한 번 더 높여주는 게 바로 우리 붓펜 라이너 있죠. 정말 단계가 많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하루 종일 수정을 안 해도 되는 화장을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이거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하는데 우리 센터의 사장님이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하는데 한 20분 걸렸다 하더라고요. 아침에. 아이, 붓펜 라인.
요거 요 붓펜 라이너로 제가 방금 그렸던 곳을 그리는데 요 아이라이너도 보시면 쌍꺼풀에 큰 눈, 홀꺼풀에 작은 눈 이렇게 내 눈매에 따라서 아이라이너를 그리는 부분과 모양이 달라요. 만약에 내가 조금 눈꼬리가 위로 올라갔어. 그럼 아이라이너 끝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눈꼬리가 올라간 모양을 좀 내려 보이게 할 수 있고 너무 내려갔어 하면 끝을 약간 위로 살짝 고양이 눈처럼 빼준다던가 아니면 나는 전체적으로 눈매가 괜찮다 하면 그냥 눈썹 문신했듯이 한 줄만 딱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잠깐만 정면을 한번 봐주실래요? 쌍꺼풀에 큰 눈인 것 같아요. 살짝 눈꼬리가 처진 그래서 눈꼬리가 살짝 내려갔기 때문에 제가 약간 위로 올려서 그려볼게요. 눈 살짝 살짝만요. 눈 아래를 봐주세요. 아래. 그러니까 오늘 안 그래도 지울 때 보니까 눈 화장을 하나도 안 하셨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처음에 점막을 그렸을 때보다 살짝 1mm 정도 요 붓펜 아이라이너로 조금만 더 두껍게 그린다라는 느낌으로 붓펜 아이라이너를 아이고, 저 너무 두껍게 그렸는데? 자, 어때요? 요 느낌으로 선명해 보이죠?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까지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 느낌으로 크고 진하지만 약간 끝을 올려서 아이라인을 그렸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또 우실 것 같은데 이게 최종 보스거든요. 혹시 이거는 스스로 찝으실래요? 그럼 제가 찝어드릴게요. 눈을 살짝 아래로, 살짝 감으시면 안 돼. 살짝만 아래로. 짧아가지고. 마스카라를 여러분 먼저 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아이섀도우하고 아이라이너 그리면 마스카라에 다 뭉치거든요. 그래서 마스카라는 순서가 가장 눈 화장에서 마지막이다 하고 생각해 주세요.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하고 저는 오늘 눈썹이 짧다 하셔서 롱래쉬를 할 거예요. 롱래쉬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카라가 안에 섬유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더 빠르면 더 빠를수록 내 눈썹 길이 붙어서 조금씩 길어져요. 그래서 조금 한두 번 정도만 더 발라주시지 너무 많이 하면 파리다리처럼 돼가지고 좀 비추. 그래서 어떤 식으로요? 아, 좋아요. 볼륨하고 마지막에 얘를 한 번 더. 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깔끔하게 발려요. 볼륨에 비해서. 이런 브러쉬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스카라를 한번 바를 때는 아래로 한번 위에서 아래로 끝을 살짝 만들어준다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마스카라를 바르는 생각보다 뿌리를 안 바르고 눈썹 끝에만 바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끝이 무거워져서 내려와요. 그럼 결국 또 눈 밑에 또 시커멓게 번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발라야 되느냐? 또 이렇게 까뒤집어요. 그리고 뿌리만 이렇게 해서 탁 튕겨야 돼. 따닥. 왜 이렇게 튕겨야 되냐면 튕기면서 눈썹 끝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눈썹 끝으로 무게를 실지 말자가 포인트입니다. 위로 살짝 떠보실래요? 그래서 뿌리에서 위로 제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위로 턱을 살릴까요? 네,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발랐습니다. 마스카라까지 바르고 나면 눈이 위로 이렇게 탁
트이는 느낌이 좀 나요. 그렇네. 그리고 언더도 나는 좀 하고 싶다 하면 언더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살짝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끝에만 위로 떠보실래요? 살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안 발랐어요. 터치는 가볍게, 무조건 가볍게 여기까지 해서 눈 메이크업까지 끝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방만 더 넘어갈게요. 입술일 것 같죠? 볼터치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좀 선명하긴 한데 생기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영해 보이는 느낌을 주려면 볼터치가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볼터치는 제가 보니까 약간 파우더 핑크 우리 3호 요 색깔 혹시 아시나요? 얼마 전에 나온 핑크 요렇게 애기 핑크 같은 요거랑 오렌지빛 나는 피치를 섞어서 해드릴게요. 요렇게가 가장 많이 쓰이고 한 가지 요 색깔만 쓰기엔 좀 너무 짙어요. 너무 그래서 제가 요거 조금 볼터치 브러쉬가 저희가 있는데 동글동글해요. 요렇게. 아까는 좀 넓은 파우더 브러쉬였고 이건 동글동글한데 섞을게요. 이거랑 이거를 좀 섞어서 블러셔 위치는 내 동공과 코끝에서 바깥쪽으로 여기보다 안으로 들어오면 좀 몰려 보여요. 그래서 바깥으로 좀 뻗어나간다는 느낌으로 귀여운 이미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아 근데 여기 너무 가운데 탁 하면 연지곤지처럼 돼가지고 그거는 좀 비추. 그거는 잘못하는 예예요. 잘못하는 예고 여기 보면 계란형은 솔직히 크게 신경 쓰실 거 없어요. 근데 나는 좀 길다 하시는 분은 가로로 또 끊어줘야 됩니다. 아까 긴 거는 가로로 끊어줘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난 좀 둥글다 그럼 옆으로 많이 넓어 살짝 안으로 사선으로 샤프해 보이게 날렵해 보이게 해주고 사각형은 좀 더 넓은 면적으로 위로 올려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렇게 근데 볼터치도요 하다 보면은 요렇게만 딱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한 군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좀 넓게 쓸어주세요. 얘는 조금 더 넓게.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부위보다 살짝 더 넓게 하면 전체적으로 고루돼 보이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 짙게 하면 또 어디 아프냐 덥냐 이런 느낌 이런 말 많이 듣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너무 좀 진한 것 같은데 하면 비슷한 느낌으로 자, 3자 여러분 3자를 그리시면 돼요. 볼터치로 같은 색감으로 이렇게. 근데 여기 또 너무 많이 스치면 안 돼요. 그냥 살짝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연은 여기까지고 네. 네, 됐어요. 일단 저희가 방금 제가 사용한 것들을 아이 메이크업, 그리고 베이스 메이크업, 립 메이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아델리카 여러분 본인들만 쓰시잖아요. 남들한테 추천하기가 잘 쉽지 않아요. 내 가방에서 꺼내고 니 한번 써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를 계기로 이제 저희가 포인트도 전체적으로 4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고 오늘 제가 강의를 하면서 사용한 게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도 진짜 강추하고 싶은 것은 루스 세팅 파우더, 지속력을 높여주는 거, 그리고 헬시 글로우 베이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쓰던 아델리카 제품이랑 같이 섞어서 병행하면서 사용을 하셨을 때 훨씬 더 내 얼굴을 또렷하고 지속력 있게 만들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꼭 판매를 하실 때도 같이 하시면 좋고 나도 같이 쓰면 더 좋고 그리고 또 이게 제가 그래서 만약에 그럼 나 뭐 쓰면 돼? 라고 했을 때 나름의 패키지를 만들어 봤어요. 기존의 패키지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패키지랑 비슷한 구성으로 브로우 펜슬 그리고 마스카라 색깔은 자기가 원하는 걸로 이제 고르시면 돼요. 종류나 색깔은 마스카라 그리고 펜슬 그리고 루즈 색깔 그리고 볼터치 아이섀도우, 브론저, 그리고 3D 하이라이터는 기본 세팅 구성으로 좀 추천을 해주시고요. 이게 옛날 구성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나는 좀 더 전문가적으로 좀 더 하고 싶다 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4종 전문가 추가 구성은 이제 8만 원대에 4만 포인트 정도 해당하는 제품을 이렇게 구성으로 추천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제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사실 신경을 많이 못 쓴 건 사실이라서 저희가 요번에 배워보니까 아, 이거 정말 좋구나. 그래서 이것까지도 소비자한테 제대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품 구성원 이렇게 좀 만들어 봤으니까 활용 많이 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은 데일리 메이크업이에요. 정말 많아 보이지만 익숙해지기만 하면 진짜 금방 끝나는 거거든요. 데일리 메이크업인데 넘어가. 그 밖에서 야외 촬영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내가 오늘 좀 중요한 일이 있거나 하면 좀 더 사진빨 잘 받는 화장법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뭐 립도 생략했고 아이섀도우도 생략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 잘 받고 좀 더 얼굴 윤곽을 또렷하게 할 수 있는 전문가 단계의 포토제닉 메이크업 이것도 저희 센터에서 한번 시연해보고 괜찮으면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또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문제 있는데. 네. 립스틱을 선택하고 이 학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사장님도 좀 시간은 늦었지만 이제 배우신 거예요. 지금 이제 시연하시면서 우리 사장님들 한번 시연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안민현 팀장님과 제가 한번 봐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립 기본적으로 베이스 조금 촉촉한 걸로 해서 내가 두 번째로 바르는 립이 너무 떠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좋아서 립 메이크업을 제가 아까 립 트리트먼트를 미리 충분히 두껍게 바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질이 좀 정돈된 상태예요. 립 브러쉬가 있다면 립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주시는 게 가장 좋고 어차피 내가 혼자 쓸 거면 굳이 뭐 그냥 이렇게 싹싹싹 발라도 되는 정도의 질감의 제품을 사용해 줄게요. 그리고 나는 조금 은은한 립 메이크업이 좋다 하시는 분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는데 나는 조금 더 생기가 있어서 조금 더 아이고 네, 다 발라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내가 생기 있는 입술을 원한다 하면은 이거는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촉촉한 립스틱이라서 짙게 발라도 그게 티가 안 나요. 자연스럽게 하지. 그래서 조금 더 나는 진한 립을 원한다 하시면은 가운데만 그냥 그라데이션 해준다는 느낌으로 이게 지금 가운데가 다 안 바르는 거예요? 다 발라드렸는데 아, 겉에서부터. 겉에서부터 입술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바르든 겉에서부터 안으로 바르든 크게 상관이 없는데 난 라인을 좀 잡고 싶다면 밖에서부터 안으로 바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가운데에 진한 색으로 요거는 2호입니다. 방금 바른 거는 봄신상 코랄 2번이었고요. 여기는 근데 확실히 섞어서 바르면 입술이 또 입체감 있어 보여요. 진한 거를 가운데 안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더 입술이 또렷하고 생기 있어 보입니다. 제가 브러쉬로 해서 빠빠빠빠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죠. 네, 감사드립니다. 그냥 목이랑 진짜 차이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지금 보고 이렇게 봤는데, 근데 많이 나고 이렇게 그렇게 진짜 아침에 좀 문드려서 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더 오래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매번대로 한번 오늘 한번 해보시고 그게 저도 이제 라고 말씀드릴 때도 항상 스태프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 습관만 좀 바꾸자. 이 피부 결 따라 바르는 거, 피부 결 따라 또 폼프레징 하는 거 이렇게 습관만 바꾸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습관을 바꿔가지고 좀 사업적인 나의 이미지를 좀 이렇게 바꿔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순재 사장님도 너무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수직분들은요 직거에 오고 있으니까 지금 디포에프트 좀 찍어야 돼.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낙에 지금 이거 진짜 너무 완전 중앙에. 앞에서? 우리가 반 딱 잘라가지고 딱 맞게. 정면에서 바로 딱 찍으셔도 좋아요. 정면에서. 그렇죠, 그렇죠. 저쪽 편 했는 좀 아니야. 네, 우리 사장님들도, 줌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도 한번 이렇게 배우신 대로 실습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녹화한 것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진 한번 찍을게요. 우리 줌에 계신 사장님들은 사진 한번 찍을게요. 자, 아우, 좋습니다. 웃어주세요. 네. 네,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실습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도. 네. 수고하셨습니다.